간단하게 조사받으라고 해서 갔다가 보이스피싱 강력 현행범 잡아 쳐넣은 썰. 냄준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보고형 안녕하세요, 냄준입니다. 오랜만이죠? 누구세요? 19년도 5월쯤 일입니다. 20대 후반이죠. 저는 평상시 제가 눈치도 좀 있고 보이스피싱 같은 거 당할 리가 없다고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대전에서 일을 하고 있던 차에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를 남부지검의 검사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소개한 다음 간단하게 질문 몇 가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질문은 녹화가 되니 녹음도 아니고 녹취도 아니고 녹화가 돼? 어디서 찍고 있는 거야? 녹화가 되니 참고하라 그러더라고요. 검사, 사건 번호 땡땡땡땡 무슨 사건 녹취함 땡땡땡 씨 본인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땡땡땡님 통장이 지금 대포 통장으로 사용되어서 간단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조사요? 저 일하는데요? 조사 후 회사에 공문 발송해드리고 왕복 교통비 영수증 지참해서 오시면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듣자니 돈 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냥 조사만 받으면 된다 그러길래 영수증 처리도 해주고 공문도 보내준다니까 이 얼마가 황금 같은 공짜 휴가입니까? 그래서 오라는 날 휴가도 쓰고 기차도 타고 KTX로 표로다가 내 돈 아니니까 신나게 비싸게 갔죠. 기차에서 한 번 더 전화가 오는데 느낌이 갑자기 쎄해지는 겁니다. 정확한 대화 내용 생각이 나진 않지만 대포 통장으로 사용된 것 같으니까 통장에 있는 금액을 전부 인출해서 광명역에 있는 땡번 출구로 와주시면 그쪽에 저희 측에서 보낸 직원 땡땡 대리가 있으니까 그 친구를 만나세요. 돈이요? 돈을 왜요? 그 현금 우측 하단에 있는 바코드가 있는데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뭔 구라를 치려면 좀 제대로 치던가. 무슨 현금을 전부 인출해서 그 바코드를 뭐 확인을 해야 돼. 현금 인출 어디서 인출하는 줄 알고. 아유, 이걸 사기도 머리통이 좋아야지. 이거 뭐 바보들도 아니고. 대포 통장이랑 그게 무슨 상관이죠?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걔 잡변만 계속 늘어놓는 겁니다. 이거 보이스피싱이구나 라는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거기서 열을 받았습니다. 아니, 나한테? 내가 그렇게 호구로 보이나? 하지만 이미 속아서 기차 타고 왔음. 거기다가 휴가 하루랑 이 모든 영수증 처리비는 제 사비가 되는 거였습니다. 거기서 집으로 돌아갔어야 되는데 무슨 미친 생각이 들었는지 돈 100만 원만 딱 뽑아서 들고 갔죠. 제가 먼저 도착했는지 땡땡대리 연락처를 주고 만나라고 합니다. 통화를 했는데 여성분이더라고요. 그 와중에 여자라고 예뻤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만나고 나서는 화가 더 끝까지 났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서명하시고 물건 주시면 됩니다. 서류요? 잠시만요. 서류를 받고 확인했는데 어디 국가 공문인데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어디 기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사람이라면 공문이니까 서명하고 넘겼겠지만 전 평상시에 공문을 자주 접하던 사람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공문엔 내용도 개발 세 발로 써있고 용지엔 출력자 워터마크 같은 것도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말했습니다. 잠시만요. 그분하고 통화를 좀 해볼게요. 확인해야 될 게 있어서 서류는 제가 가지고 있을게요. 기다려주세요. 네. 그렇게 통화하는 척하면서 112에다 전화를 걸었고 광명역 지금 땡번 출구에 보이스피싱 당하고 그 사람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전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눈을 마주치며 지체돼서 미안하다고 통화하는 척하며 고개만 까딱까딱거리며 시간을 끌었고 5분쯤 지나자 경찰이 왔죠. 새로 생긴 광명역 땡번 출구가 애매한 장소가 있고 관할이 나누어지지 않은 차라 두 지구에서 나와서 서로 니네 관할이라며 데려가라며 개판이 나눴지만 생략하고 어쨌든 연행해 갔습니다. 경찰 두 분이 저에게 조수석을 양보하고 뒷좌석에 현행범과 나란히 타고 갔죠.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여튼 지구대에 가서 있던 내용 그대로 적으라고 해서 술술 적고 있는데 상위 경찰서에서 저희를 인계받는다고 했죠. 경찰들이 죄송하지만 금천 경찰서로 가셔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당시에 왜인지는 몰랐는데 보이스피싱 직접 되면 현금 갈취 현행범은 강력계 범죄입니다. 당시 금천 경찰서 강력계로 가서 저희 둘은 나누어져가지고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기다리던 차에 땡땡 대리 부모님 뭐뭐일보 기자라고 함 띠용이 오시더군요. 땡땡 대리는 고등학교를 중퇴한 21살 여성분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를 잘못 키운 제 탓입니다. 괜찮습니다. 어리면 그럴 수도 있죠. 뭘 어리면 그럴 수도 있어. 어리면 사기쳐도 돼? 부모님 되시는 분은 죽을 죄를 지었다는 듯 빌었습니다. 전 찐따라서 사람들과의 트러블을 굉장히 싫어하죠. 그래서 사람 좋게 웃으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도 저의 태도에 안심하셨는지 다른 곳에서 조사받던 아이에게 갔죠. 그리고 저도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술술 답하던 차에 아이고 신고자분이 센스가 있어가지고 안 당하셨네. 다행이네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처벌을 원하시나요? 네, 처벌해주세요. 하지만 어림없지. 내 휴가와 KTX 점심값은 비쌌고 인생은 실전이니까. 그렇게 저는 다시 일자리로 돌아와 썰랑썰레 보면서 썰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인증은 하단에 있고 그 여성분은 그냥 알바생이라 피해자로 들어가서 같이 엮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전달책이었죠. 고수익 알바의 속은. 추신, 사무실에서 몰래 적느냐고 내양 추각이 많았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 귀하 사건이 강력 5팀 땡땡 수사관에게 배정되었고 송치후 땡땡호를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으로 인계하여 담당 검사가 지정되기까지 하루에서 이틀 정도 소요될 칸 라고 올려주신 냄준님의 보이스피싱 현행범 바로 잡아 쳐넣은 썰.
근데 사실 보이스피싱 그 현행범이 이 자식들이 이게 점조직이라 가지고 지금도 보면은 알바생 자기네들 피해 안 당하게 알바생들을 2명 3명씩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 너는 이걸 줄 테니까 이거를 어떤 사람한테 너는 이제 인사 팀장 같은 거야. 그러니까 너가 그 사람들을 뽑아. 근데 사람들을 뽑는데 이런 걸 알려주는 이런 걸 뭐 매뉴얼 같은 걸 주는 거야. 이걸 가르쳐야 되고 이런 걸 알려줘야 돼.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 몇 명을 뽑아. 그럼 몇 명 뽑은 사람한테 이렇게 교육을 시켜. 그 교육시킨 사람들한테 자기가 받은 매뉴얼대로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또 사람을 뽑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뽑은 사람들이 방금 전에 이 여학생 같은 이런 사람들이 걸리는 거야. 그러면은 나중에 꼬리 자르면은 위에 없어져 있는 거야. 윗대가리가 없어져 있는 거지. 참 세상에는 항상 우리 이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 진짜 고수익 알바치고 안 힘든 게 없습니다. 진짜 죽음을 불사하고 진짜 제 거 유튜브 보시면 나와요. 썰랑썰레 하루에 40만 원씩 버는 고수익 알바도 있습니다. 뱀 잡으러 다니는 거. 그분 돈 많이 벌었지. 대학 학비 다 냈다 그러더라고. 대신 산을 매일매일 타야 되고 뱀한테 물리면 죽어요. 여튼 뭐 쉬우면서 뭐만 하면 되는 뭐 이렇게 간단한 그냥 임무만 하면 되는데 막 몇십만 원씩 몇백만 원씩 주는 그런 알바를 시킨다. 무조건 의심해봐야 돼. 특히 사회 초년생이고 막 돈이 이제 막 궁하고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다 해보고 싶어가지고 막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싶어서 지금 막 급하게 일을 막 찾아서 하시는 분들 일을 구하는 거는 좋은데 항상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뭐 하는 회사인지 혹은 그 나한테 업무를 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그런 거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서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런 거 없이 그냥 돈에 눈이 멀어서 오 20만 원 준대 해야지 30만 원 준대 해야지 사기가 아니더라도 그곳엔 지옥이 펼쳐져 있습니다. 아마 버티지 못해서 그 돈도 못 받을 거예요. 몸살만 나. 상하차는 그 끝이고 진짜 힘든 거고 그거는 정말 고수익 알바의 끝이야. 고수익인데 몸 다 망가져. 대신 버티고 오랫동안 하면 웬만한 그런 회사 다니는 것보다 수익이 낮죠. 고정적으로 다니면. 그 상하차 하는 거 그런 것도 보면 그냥 물건을 막 밀어서 넣으면 안 돼요. 물건을 넣을 때 차곡차곡 쌓아야 되고 쌓을 때 빈틈없이 꽉꽉 채워주는 그런 것 스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짬 있는 사람들도 항상 거기서 뛸 수밖에 없어서 그 뭐 짬이 되면은 뭐 위로 올라가고 다른 걸 가르쳐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럼 위에 있는 다른 거 하는 거는 뭐 다른 사람들이 다 해먹으니까 여튼 원천징기 다 쓰고 나오는 거지. 이 보이스피싱이 이게 사회적으로 참 큰 문제예요. 제일 먼저 할 거는 뭐냐? 절대로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모르는 사람이 연락이 와서 돈을 달라 그러면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빚을 지고 막 뭐 은행이나 아니면은 뭐 친구들이나 뭐 아는 사람들한테 빚을 지고 있는 게 아니라면 그 사람들이 돈 달라고 하는 건 당연히 줘야 되는 거고 그런 게 아니라면 누군가가 갑자기 뭐 돈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인출해서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뭐 어째야 됩니다 뭐 이런 소리를 한다. 우선 돈을 인출하라 뭐 은행에 가라 뭐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건 보이스피싱밖에 없어요. 그 어느 회사도 우리나라에 있는 그 어떤 회사나 직종에 있거나 어느 저 업무를 보던 은행에 가서 돈을 인출해와라라는 건 없어요. 그걸 뭘 사기 위해서 내가 가서 인출하면 인출했지, 그지? 그리고 우리나라 그리고 지금 뭐 계좌이체나 이런 거 엄청 잘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금 거래 안 해. 그리고 그 뭐 계좌이체를 해달라 뭐 해라 막 이런 그런 경우도 종종 있는데 절대로 해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여튼 아침부터 시원한 썰이었는데 아까운 건 아마 꼬리 자르기에서 위에 총책이나 그런 애는 못 잡았을 것 같아. 그 밑에 알바생들이나 막 잡았지. 그래도 그 타고 올라가다 보면 수사하다 보면은 뭐 대가리를 잡겠죠 결국. 우리나라 보이스피싱 하는 저 나쁜 새끼들 잡는 경찰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검사님들. 여튼 그 은행에서 업무 보고 그럴 때 거기 항상 뜨잖아요 화면에. 지금 누군가랑 통화하면서 누가 돈을 인출하라고 하나요? 네? 아니요 나오잖아요. 네 누르면 거래 정지야. 거래가 중지돼. 아니요? 눌러야지 거래가 된단 말이야. 항상 그걸 읽으면서 누르세요. 알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신기한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재미난 이야기가 있나요? 여러분들의 재미난 이야기 네이버 카페 개보고 팬다보야라 개팬다로 오셔서 썰랑썰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를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도 나라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경찰 공무원 검찰